네, 안녕하십니까. SNT에서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첫 번째 시험 치느라고 이제 학생들도 많이 고생을 했을 텐데 부모님들도 많이 긴장을 하신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통합사회랑 한국사회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사실은 통합사회랑 한국사회 시험을 치면서 전혀 휴문스럽지 않은 문제들만 나왔었거든요. 이거 문제가 좀 많이 쉬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왜 이게 이렇게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자퇴를 방지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자퇴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 자퇴할 학생들을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문제가 사실 너무 쉬웠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변별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통합사회가 지금 만점자가 33명이고 한국사가 3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문제가 좀 쉬웠었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2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에서는 좀 이제 핵폭탄급 이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소개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했고 이제 통합사 이제 지리교육과를 졸업하면서 이제 박사, 석사 전부 다 이제 역사교육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도 잠시 있었고 학교도 잠시 있다가 이제 현재 SNT랑 시대인재에서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이 많이 보는 문제집들 다 제가 좀 많이 집필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조교도 많이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이제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시험은 사실 시험 치기 전부터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교에서 교과서만 활용해가지고 시험을 출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학교에서 보충 프린트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걸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일단 활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강조했던 게 배경 지식을 강조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아도 이제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내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배경 지식에 살짝 기대를 하긴 했거든요. 배경 지식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걸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변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기본 문제만 활용했고, 그래서 만점자가 속출했는데, 통합사회가 지금 33명, 34명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사가 38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얘네들의 점수를 깎기 위해서 서술형 점수를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점씩 감점을 해서 이제 학생들의 숫자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들하고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조건을 주지 않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썼으면은 감점을 하겠다고 지금 학교에서 공지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이게 시험에서 사실 조건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건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통합사랑 한국사랑 일단 가채점은 이제 가채점이지만 실제로 점수 나오는 거는 서술형 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저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아마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기말고사에서 이제 어떻게든 학교에서는 변별을 해야 되고 동점자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사도 좀 쉽게 나왔는데 18명 정도가 만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배가 넘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만점이 없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기말고사의 만점을 없애는 거는 통합사에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인데, 암기 과목에서 만점을 없애는 방법은 정말 지엽적으로 내거나 정말 추론 형식으로 문제를 내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서 기말고사에서 난이도 조절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없는 중간고사니까 제가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90명 이상이 도대체 몇 명이 될 것인가?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33명이면 보통 하나 틀린 학생들은 그 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까지 틀린 학생들 보면은 지금 이제 90점 컷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 3등급까지는 90점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관식에서 어느 정도까지 채점을 하는지를 한번 봐야지 이제 정확한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 90점 이상이 제가 봤을 때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은 평균 점수도 모르겠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점수를 깎으려고 학교에서 이제 나오실 것인가, 그걸 봐야 되고, 결국 상위권과 중위권 이제 한 문제 싸움이었는데, 그 한 문제 싸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이제 주관식 시험에서 나와 있는 지엽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갔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에 이제 학교에서 상위권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말고사부터는 학교별 이제 출판사 이제 학교 자체 내신 수업에 대한
대비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과서만 냈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사실은 이제 뭐 어디에서 어떤 수업을 듣든 그런 거에 대한 변별이 없었는데 기말고사부터는 휘문고 자체에 이제 그 약간의 지엽적이거나 좀 치사한 문제들 아니면 더러운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지 상위권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보편적 교재를 활용한 이제 보편적 수업을 좀 지향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학원들이 보면은 휘문고를 제가 알기로도 학원들이 한 10군데서 시작을 했었어요.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근데 지금은 거의 학원들이 다 휘문고반 없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한 120명, 1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교 250명 중에서 일단 체육하는 학생들 50명을 빼버리면 한 250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여기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도 지금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뭐 이번에 미달이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정도였으면 원래 한 18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찼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는 아마 학교에서 정말 화끈하게 한번 문제를 또 만점자가 없애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보편적 교재를 이용한 약간의 휘문고 자체에 대한 대비라기보다 그냥 전체 연합반 특강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의 상위권을 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프린트나 이제 주관식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대비가 필요한데, 사실 이번에 학생들이 그나마 좀 틀렸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이게 교과서에 그냥 탐구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그냥 약간 예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직전 보강 때 이제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학교 시험 교과서를 가지고 변별을 할 게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런 거라도 문제를 만들어 줘봤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혼자서 보지 못한 약간의 이제 교과서에서 읽기 자료, 그리고 그냥 이런 게 있으면은 그림이라고 봤는데 줍깅 챌린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는 거를 줍깅 챌린지라고 하거든요. 저 처음 봤는데 이제 그냥 심심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이런 문제를 만들어야 되나라고 싶으면서 약간 서술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또 얘들이 또 그대로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제가 문제를 적중시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만큼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그나마 틀렸으면 저런 것들이 틀렸고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틀리지 않았었거든요. 직전 보강내 그래서 제가 70개 정도를 했는데 거기서 거의 뭐 지엽적인 문항들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직전 보강에서 이제 학생들이 약간 전날 혼자 공부하겠다고 결석했는 학생들이 한두 개 틀린 것들이 이제 나왔던 게 보니까 저런 문항들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또 이번에 학생들이 주관식에서 틀렸던 게 여기 빈칸 채우는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시험 전날 8시 45분에 꼭 보고 가라고 이제 2개를 올려주면서 얘도 나왔었는데 여기 요걸 제가 체크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그냥 그대로 주관식에 나왔었는데 결국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해서 적중을 시켰다 안 시켰다가 아니라 학교에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지엽적인 것들을 저만큼 꺼내서 문제를 냈던 거고, 그러니까 또 학생들은 또 많이 보고 갔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높아졌던 것도 또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말고사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기말고사 무조건 핵폭탄급의 킬러 문항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냥 핵폭탄급의 킬러 문항들이 수많은 문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주관식 킬러 문항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건데, 특히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 만점자를 제로로 만드는 이제 시험 문항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어떻게 내냐면 그냥 10개를 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페이지에 빈칸을 뚫어주고 10개를 다 쓰면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뭐 복수 전공 이제 역사 교육을 했고 석사 박사를 이제 제가 역사 쪽으로 했으니까 그 평가원에서도 근무했고 이제 학교에서도 자사고를 근무를 했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 제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한국사 지식이 1% 안에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못 맞추는 문제들,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문항들, 근데 전공자인 제가 모르는 문항들을 학생들이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내는 게 이제 휘문고의 기말고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만점자가 없었고요. 항상 해마다 이런 적이 2~3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전과목 평균에서 이제 한국사가 가장 평균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통합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결국 암기만 가지고 문제를 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불가능하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암기 플러스 이제 추론까지 같이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면서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기말고사에서 폭탄을 터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 것인가. 기말고사에서 치는 통합수의 범위가 세계지리, 한국지리, 사회문화 이렇게 세 개 파트가 있거든요. 전부 다 고3 수능 과목, 고3 수능 과목, 고3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파이널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낼 것 같고, 한국사 같은 경우도 개항기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암기를 할 때 이제 1년 단위로 강화도 조약부터 이제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의 1년 단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몇 개월 단위까지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가보개혁이 1차, 2차, 3차가 있을 때 몇 월 달에 어떤 게 있었고 동학농민운동 때 무엇을 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항기의 디테일이란 게 한국사에서 아마 적어도 한 달, 두 달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수십 개를 주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배열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출제를 할 예정이고, 결국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세계지도, 한국지도 아마 이번에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번에는 지도 문제도 안 냈었고 그래프 문제도 안 냈었고, 그렇게 되면은 지리 문제를 낼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 기말고사는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도 파트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복잡한 추론 문제라고 해가지고 사회문화가 있는데 사회문화에서 항상 수능이 한 3개 정도를 틀려도 학생들이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 3개 틀리는 그런 문항들만 한 적어도 5개, 6개를 이번에는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항상 좋아하는 배경 지식,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내겠다고 공지를 하시는 건 왜 그럴까요? 배경 지식을 내겠다는 건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냥 시험은 출제할 테니까 너희가 어느 정도 똑똑한지 그걸 판가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좋은 거는 배경 지식을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또 기말고사부터 내시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에서 이제 지엽적인 것들, 전공자인 제가 모르는 것들, 그 다음에 정호쌤이 모르시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학교에서 내면서 학생들이 변별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엽적인 한국사를 어느 정도 암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추론형의 통합사회를 어떻게 문제풀이 연습을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기말고사에서 변별 포인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샘플로 항상 드리는 문제인데 추론형 문제가 어떤 건지 혹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 네, 이런 문제들을 1분 동안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1분 동안 풀어서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도 그렇고 정호쌤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휘문고 지금 학생들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일하게 이제 사회를 전공하고 제가 알기로는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저희가 많이 운영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거의 밤 12시까지 붙잡혀 가지고 이제 항상 집에 늦게 왔을 텐데 기말고사부터는 아마 4시부터 붙잡아서 수업 전에 한 2시간 정도를 통합사를 하고 수업 후에는 한국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를 좀 앞타임에 해버리고 한국사를 뒷타임에 하면서 결국은 이제 통합사회가 중간고사 때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클리닉에 신경을 안 썼던 게 학교에서 단순히 교과서만 내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가르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통합사회보다 한국사회 포커스를 두면서 이제 한국사를 같이 클리닉을 해줬었는데 아마 기말고사는 통합사회가 좀 더 빠듯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보통 어떻게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지는 이제 이렇게 해놨었고, 보통 학생들에게 이제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많이 퀴즈를 내고 선물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암기하는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이제 암기를 많이 시키면서 문제까지 많이 풀리는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문고만의 자체 당연히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테스트 같은 것도 좀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험 전에도 줬었는데 학생들에게 모든 문장을 다 OX로 바꿔버려요. 그럼 모든 문장을 빈칸에 뚫어서 주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을 좀 해야지 기말고사나 이제 기말고사에도 주관식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다 푸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그걸 가지고 푸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휘문고 수업은 저희가 수목금에 진행할 예정이고 수요일에 SNT에서 진행을 하고 목금에는 시대인재에서 진행하니까 시간표 참고해서 이제 좀 네, 수업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점이 있으면은 그 PPT 그 자료 받으신 거에 보면 항상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하시든 아니면 윤정원 선생님께 연락하시든 바로 연락하시면 그때그때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저희는 휘문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각각 전공자로서 가르치기 때문에 오류 없이, 그리고 학생들에게 누구보다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